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제대로 알기 시간.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상속세 그 신고하고 납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대 개명을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상속증여를 아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잊는다?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익혀야 될 거,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상속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상속이 시작되면은 이제 6개월 이내에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다. 뭐 상속인 중에 한 명 아니면 피상속이다. 그렇게 되면 비거주자가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9개월 왜? 이게 연락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더 베네핏을 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신고 납부까지 마쳐야 된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하고 그다음에 세금 이제 재산 조회를 하니까 어때요? 어떤 재산을 내가 상속받게 되느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다 알고 그걸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절세 전략, 그래서 시나리오를 1, 2, 3으로 나눠 가지고 그중 3번 시나리오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한다. 이게 이제 6개월인데요. 일단 요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단 납부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기간을 놓치면은 나중에 3% 공제인가요?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잘 지키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그러니까 신고가 됐죠? 9개월 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고 납부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걸 참고를 한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너 얼마 내 이렇게 해서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처분이 있어야 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다툰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 과세 처분이 있고 그걸 취소하는 소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거든요. 상속세를 다투는 방식이. 그래서 내가 상속세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납부했다 해도 보고 야, 그거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2억이 아니라 3억인 것 같은데? 라고 3억 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고 야, 이건 아닌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2억인데 왜 3억 내라 그러지? 이러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팁.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뭘 한다고요? 단순 승인을 하든 한정 승인을 하든 포기를 하든 하나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할 건지 포기를 할 건지 그거를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거 빨리 결정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단순 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채무도 다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다 갚겠다. 근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너무 빚 하나도 안 지시고 그냥 재산만 왕창 갖고 계신다. 그러면 안전하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믿고 갈 수 없는 아버지들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 뭐죠? 내가 받은 재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빚도 상속받고 그다음에 재산 상속받는데 빚보다는 이제 내가 가져갈 상속 재산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한정 승인을 하면 빚 갚고 남은 거는 상속 재산 가져간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포기가 있습니다. 나 안 해. 나 상속 재산이고 상속 채무고 나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1순위가 아니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이제 있는 상속인들이 의외타 불이의 이제 이 상속
승인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포기보다는 고인을 생각하시면서 한정 승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빚이 초과 상태라 뭐 갚으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이렇게 딱 대조를 하셔가지고 채무를 다 받아 주시면 이제 다음 순위 말씀드렸잖아요. 직계 비속 배우자가 1순위, 뭐죠? 아들, 딸, 배우자. 그다음에 2순위 뭐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배우자 2순위. 그분들이 다 포기를 하면 이제 형제 자매 다 포기하면 뭐 사촌 뭐 조금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솔루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게 왜 하냐면 뭐 돈 안 되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뭐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하긴 해요. 이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그 신청을 하시면은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다 상속재산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공시되는 재산들은 다 조회가 돼. 몰래 뭐 그건 안 되지. 아빠가 사채를 썼어요. 사채 쓴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사채권자들이 뭐 차용증하고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이제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조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뭐 경락 받았는데 유치권자 있더라. 그럼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 계좌 한눈에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 모든 금융 내역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은 이제 상속 재산이 뭐다. 그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뭐다. 내가 상속을 뭐 승인할 건지 포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 납부인데 상속세 신고 납부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속세라는 거는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납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상속인 뭐 어머니도 안 계신다 칠게요. 아버님 벌써 돌아가시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형제가 5명 있다 칠게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있잖아요. 상속인들 사이에 꼭 큰형이 그땐 큰형이야 또. 큰언니가 그때는 큰언니야. 동생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싹 처리할게. 너네들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복잡하고 힘든 거다. 나 아는 세무사가 있다. 이러면서 나머지 동생 4명을 안심시키고 이 큰언니, 큰형이 그때 이제 마지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 자기가 상속재산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짜웅이 되는 이제 세무사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마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동생들이 야 이거 형 이거 너무 형이 많이 가져간 것 때문에 형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상속 재산이 사이즈가 좀 다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 변호사가 뭘 신도 아니고 상속 재산 리스트도 모르고 상속 채무도 모르고 뭐 신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뭐 상속세를 얼마를 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상속세 신고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 그 상속세 신고한 그 세무 대리인 세무사요. 회계사님도 하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세무 대리인이라 그래가지고 세무 신고를 대신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신고 자료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송을 해보면 이제 큰언니하고 소송할 거 아니에요. 큰언니 이거 왜 재산 다 가져갔어요? 나 상속 회복 청구 소송할 거야. 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거예요. 나 소송할 거니까 내놓으세요 라고 해도 협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유류분 반환 청구다, 상속 회복 청구다. 뭐 청구를 할 때 이제 판사한테 세무사한테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해가지고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판사님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 뭐냐면
내가 문서를 안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거나 제3자가 갖고 있는 걸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게 만드는 게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안 내면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입증된 것처럼 판사가 판결문에 써주는 게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에요. 조금 무서운 그 뭐랄까 신청이죠. 왜?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안 내면 버팅기면 내가 원하는 게 입증됐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뭐냐? 상속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항상 큰언니, 큰형이 한다 해도 세무대리인하고 신고하고 뭐 할 때는요, 자료를 좀 복사해서 받아보시고, 아, 언니, 형, 나 신경 안 쓰는데 그 상속 신고 자료만 나한테 좀 주라. 그리고 그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럼 내가 좀 물어보자.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기본적인 신고 절차라든지 상속세, 상속재산, 확인된 상속재산, 그 다음에 그 신고를 할 때 그 플랜이 있거든요. 얼마로 신고를 한다. 왜냐하면 그 막 상속재산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답 한 개가 아니거든요. 수학이 아니어서 어떤 건 이 금액으로 신고하고 어떤 거는 뭐 공제를 받고 뭐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채로운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이 어떤 안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일단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큰형, 큰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래도 기초적으로 갖고 가는 자료를 확보하실 수는 있다. 그냥 만연히 그냥 맡겨만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소송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큰형, 큰언니 뭐 다 하게 놔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하실 때는 꼭 자료를 갖고, 소송 안 해도 나중에 보고 막 그래 큰언니 조금 가져갔는데 뭐 어때? 뭐 가져가.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나중에 안 억울해요. 분하잖아요. 진짜 내가 그걸 뭐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상속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기초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상속을 할 거냐, 증여를 할 거냐, 막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납부의 차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